네, 안녕하세요. 천안 차안초등학교 특수교사 유민지입니다. 저는 장애학생 무인정보 단말기 교육자료 교사용 안내서 집필위원이자 교육용 콘텐츠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검토하고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인정보 단말기 교육자료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교사용 안내서 적용 및 교육 현장 활용 팁. 둘째, 교육용 콘텐츠 적용 및 교육 현장 활용 팁. 마지막으로 밖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용해 보셨죠. 키오스크 교구 적용 및 교육 현장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용 안내서 활용입니다. 교사용 안내서는 에듀에이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고요. PDF 파일입니다. 무인정보 단말기 각 주제별 내용을 2022 개정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국어, 수학, 통합교과, 사회, 실과, 정보통신 활용 등이 있고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직업준비까지 관련 교과 연계 요소를 선생님들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다른 여러 교과들과 통합하여 수업을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음식점, 교통기관 무인정보 단말기 교육자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이어 올해는 대형마트, 무인정보, 도서관 등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업종별 무인정보 단말기가 개발되었어요. 저는 작년 음식점 무인정보 단말기, 올해는 대형마트, 무인점포에 해당하는 무인정보 단말기 교육자료를 참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특수학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 또한 특수학급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소수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보다 자유롭게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이를 활용하여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 지역사회 적응 훈련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해서 다녀왔습니다. 음식점, 무인점포, 대형마트 등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맛보고 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물론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인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겠죠. 그럼 제가 갑작스럽게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왔을까요, 선생님들? 키오스크의 특징, 키오스크의 필요성, 키오스크의 구조 등을 먼저 교실 상황에서 학습을 한 후에 이렇게 학생들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접 무인정보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차시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사용 안내서에 있는 유통점포 무인정보 단말기 이해 및 활용에 대한 차시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차시인 무인점포, 무인정보 단말기의 이해 및 활용에서 모의 상황에서 무인 결제기 활용하기 또는 대형마트 주제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모의 상황에서 대형마트 무인정보 단말기 활용하기까지를 교실 상황에서 다 해본 후 실제 아까 지역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해본 사례였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유통점포 무인정보 단말기 이해, 유통점포 무인정보 단말기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학생들이 먼저 사전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가정의 연계로 주말에 무인정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유통점포를 직접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유통점포 무인정보 단말기의 사용 경험과 특징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장을 봤어요.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어요. 근데 키오스크를 이용했어요. 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직원이 없고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땡땡아, 너 다이소 다녀왔는데 다이소에 있는 키오스크 계산했더니 어땠어? 아, 키오스크 이용했더니 줄을 안 서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직접 부모자님들이 찍은 사진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교실 상황에서 나눠보고요. 그 이후에 다음 차시들을 차례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사례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플리케이션 사용 절차 익히기, 그리고 사용 절차 기능 익히기, 모의학습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내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그대로 혹은 활용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내서에는 수준별 활동지도 각 차시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PDF 파일을 인쇄하셔서 학습자에게 제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무인 도서 대여 반납기의 사용 절차 알아보기에 대한 주제에서 가 수준에 해당하는 활동지와 나 수준에 해당하는 활동지를 선생님께 보여드리려고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가 수준에 해당하는 활동지에서는 여기 빨갛게 네모나게 표시된 곳을 보시면은 무인 도서 대여 반납기의 사용 절차에 해당하는 그림 카드를 아래에서 잘라서 순서대로 붙일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고요. 활동지 나에 보시면 순서대로 모두 다 빈칸이 아니라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서 사용 절차에 해당하는 그림 카드를 찾아서 순서에 맞게 두 곳을 부착하는 그런 활동지입니다. 가수준은요, 학생이 글자를 읽을 수는 있으나 독립적으로 의미 파악이 어려워서 교사의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습 수준이고요. 나수준은 문자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림 등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큰 동작으로 모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습 수준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활동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활동지는 영화관에서 무인 발매기 영화 선택하기 기능 익히기에 대한 주제로 왼편은 활동지 가, 오른편은 활동지 나입니다. 보시면 왼편에는 이렇게 무인 발매기를 사용하여 영화 티켓을 예매하는 순서에 알맞게 그림을 아래 자르는 선에 따라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연습용 무인 발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화면과 관련된 글자 혹은 그림을 보고 해당 그림에 맞게 연결해 보는 활동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좌석 선택하기 기능을 학생들이 익히게 됐다면 이 그림을 보고 좌석이라는 마지막 그림에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가 수준의 활동지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공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 용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배운 내용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답을 쓰는 가 활동지고요. 나 활동지에서는 오른편 아래와 같이 실제 무인 민원 발급기의 구조도입니다. 이 구조도의 각 명칭을 이미 배운 상태이고요. 그 명칭에 따라서 직접 따라서 써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배출구, 지문 인식 장치 등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활동지로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지를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직접 학생들이 달성했는지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형 안내서 평가할 때는 잘함, 보통, 노력, 요함이라는 저희가 평가 척도를 제공을 해놨는데요. 노력, 요함의 학습자의 경우 팁톡이라는 저희가 밑에 박스로 남긴 그 메모란이 있습니다. 그 팁톡을 참고하여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 요함의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팁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팁톡을 평소에 잘 활용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왼쪽에 보시면 지도상의 유의점이 교사용 안내서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의 안내점은 무인민원 발급기의 구조와 특징을 찾아보는 구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나타낸 지도상의 유의점인데요. 정부24 홈페이지 및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무인민원 발급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보 그리고 틱톡을 활용해서 보면은 무의미한 발급기의 사용 절차 익히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선생님들이 평소에 헷갈려 하시는 그런 소스들 그리고 이런 수수료 그리고 평소에 이것까지는 내가 잘 몰랐는데 하는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들이 저도 모르는 것에 이 팁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팁까지 선생님들이 참고하셔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용 콘텐츠 활용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교육용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준비톡톡은 학생의 조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햄버거 쌓기나 바나나를 이렇게 학생이 돌려서 모양을 맞추기 등 학생들이 실제 그 키오스크 사용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지만 게임으로 느낄 만큼 몰입도가 높다는 사실 저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에는 학생용 교수학습 영상이 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좀 1대1 상황으로 학생에게 직접 교수를 활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용 교수학습 영상을 가정에서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고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실제 연계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또 학생용 교수학습 영상을 한번 살펴보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 교사용 안내서에서 가장 마지막 차시 모의 상황에서 무인절제기 활용하기, 모의 상황에서 대형마트 무인정보 단말기 활용하기 이것을 이 교육용 콘텐츠도 활용을 같이 했습니다. 모의 상황에서 대형마트 무인정보 사용하기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무대의 칠판 앞부분에 상품을 먼저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 학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인정보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자유학습으로 설정을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형마트 직원, 무인정보 단말기 계산 도우미 각각의 역할을 정해서 서로의 또래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기능을 다 익혔는지 익히지 못한 학생이 헤매고 있을 때에는 옆에 있는 계산 도우미 혹은 대형마트 직원의 역할을 한 학생이 와서 직접 가르쳐주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가장 좋아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학생이 평소에 좋아하는 물품 있죠. 그 물품을 직접 찍어서 콘텐츠 아이템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평소에 메론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하면은 그 메론 아이스크림을 찍어서 상품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조금 더 학생의 집중과 흥미도를 높일 수 있겠죠. 아니면 도서관, 공공기관에서 도서관 이용을 하는 그런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을 할 때는 학생이 평소 즐거있는 도서를 찍어서 등록을 해놓으면은 학생이 그 도서를 선택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각 학습자별로 보완해야 할 지도 요소가 무엇인지가 파악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 관리에서 학생 가정과의 연계가 되어 있으면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루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정과의 연계가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용하신 뒤에 있는 키오스크 교구 활용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용했더니 지금 현재는 그 음성 인식이 다 들리지 않게 꺼놨는데 평소에 저희가 바코드를 찍거나 할 때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실제 키오스크처럼 삑 하는 음성을 통해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드 리더기에 실제로 요즘에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끝까지 다 밀어 넣어서 딸딱 소리가 날 때까지의 생동감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영수증까지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학습자가 직접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대여한 도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교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사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학교만의 이런 특색 활동이나 아니면 현재 학생들이 꼭 필요한 기능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업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 무인정보 단말기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